오른쪽 다리에선 아들이 울고 왼쪽 다리에선 손자놈이 삼촌한테 욕을 받습니다. 내 나이 예순에 이게 무슨 개족보입니까? 저는 눈뚱이 본 죄로 아들 손자 싸움에 심판을 보고 있네요. 아이고 두이야.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이 원수 같은 5살 삼촌과 7살 조카가 손잡고 같은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선생님 미리 죄송합니다. 등원 첫날부터 전쟁 날 것 같은데 저 무사할 수 있겠죠?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라리 비라도 쏟아졌으면 좋았을 겁니다. 야속하게도 입학식 날 하늘은 눈이 부시게 팔았습니다. 나는 7살 난 아들 준수의 손을 잡고 유치원 정문을 들어서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 설레서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치원 입구에는 화려한 풍선 아치가 세워져 있고 곱게 차려입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여자 봐. 진짜 예쁘다. 배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하늘반 엄마래. 옷 입은 것 좀 봐. 명품인가 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도 빛이 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 나보다 고작 5살 많은 내 새어머니였습니다. 올해 43이라는데 누가 봐도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피부에 도도하게 치켜 올라간 눈매. 그 옆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5살짜리 꼬마 아이 건우가 서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꼬인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38배 7살 아들을 둔 학부모인데 내 새엄마는 43세 5살 아들을 둔 학부모라니요. 더 기가 막힌 건 내 아들과 내 동생이 같은 유치원, 그것도 같은 하늘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발 반이라도 떨어지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했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 나 저기 갈래. 친구들 많아. 눈치 없는 내 아들 준수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준수를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수야, 얌전히 있어. 뛰지 마. 하지만 준수는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정희와 건우가 서 있는 쪽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준수를 쫓아갔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 내 얼굴에 꽂혔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우리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봤다는 듯이 내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 태도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재혼한 게 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준수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봐? 분위기가 좀 살벌하지 않아? 저쪽 엄마는 완전 부티 나는데 이쪽은 좀 평범하네.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 좋은 아버지 덕분에 호강하며 사는 새엄마와 평범한 회사원 남편을 둔 나. 입고 있는 옷부터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정희는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걸쳤는데 나는 아울렛에서 산 10만 원짜리 재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사달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줄을 서는데 내 아들 준수가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건우를 발견한 겁니다. 준수는 덩치가 또래보다 큰 편이고 건우는 늦둥이라 그런지 또래보다 작고 여렸습니다. 준수가 건우의 어깨를 툭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비켜. 내가 앞에 설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7살이 5살한테 반말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족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우는 준수의 삼촌이니까요. 조카가 삼촌한테 야라니요.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내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정의가 번개처럼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의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내 아들 준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목소리가 어찌나 싸늘한지 주변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겁을 먹고 내 뒤로 숨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애가 모르고 그런 건데 왜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정의는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귀한 내 아들을 건드리냐는 듯한 경멸. 정의가 입술을 달싹이며 나지막이 뱉었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위아래도 몰라봐. 머릿속에서 핑 소리가 났습니다. 위아래라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족보 타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의는 건우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쌀쌀맞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건우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우리 준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맑고 순진한 눈망울이 꼭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더 속이 쓰렸습니다. 입학식 내내 나는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뒤에서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유치원 생활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수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줌마 무서워. 그리고 그 꼬맹이는 왜 자꾸 나를 쳐다봐? 나는 한숨을 푹 쉬며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마 내 삼촌이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피해 다녀. 그게 상책이야. 하지만 피한다고 피해질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억지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야. 너 오늘 입학식 갔었다며? 우리 건우 봤냐? 어때? 똘똘하게 생겼지? 아버지의 들뜬 목소리를 듣는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 아들 준수 입학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늦둥이 아들 자랑뿐이었습니다. 네, 봤어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누구 닮아서인지 성질도 보통이 아닐 것 같던데요. 비꼬는 내 말투에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멈. 아무튼 잘 지내봐라. 건우가 내 동생 아니냐. 준수한테도 교육 잘 시키고 삼촌 대접 깎듯이 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 유산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촌 대접이라니요. 게다가 유산 협박까지. 5살짜리 꼬마한테 7살이 삼촌 대접을 하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 날 아침 유치원 버스를 태워 보내는데 준수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왜?
어제 그 아줌마 때문에 그래. 아니, 그 꼬맹이가 자꾸 나한테 오잖아. 형아, 형아 하면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피가 땡긴다는 게 이런 걸까요? 건우가 준수를 따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수의 알림장을 확인하던 나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건우랑 준수가 화장실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준수가 건우를 밀쳤다는데 건우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네요.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일 정희를 만나면 또 어떤 모욕을 당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유치원에서 마주할 진실은 고작 아이들 싸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치원 상담실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맞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정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실크 블라우스에서 은은한 장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마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앳된 얼굴의 담임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들,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준수가 건우를 밀친 건 사실이지만 건우가 먼저 장난감을 뺏으려다가 선생님, 정희가 선생님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차분한지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팩트만 말씀하세요. 밀친 게 누굽니까? 아, 그건 준수입니다만. 그럼 가해자는 명백하네요. 가해자라니요. 고작 5살, 7살짜리 애들 싸움에 가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다니요. 나는 억울해서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이잖아. 라고 소리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수한테 주해 줄게요. 애가 동생이랑 잘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동생? 정희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조소. 마치 누가 내 동생이야?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나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않게 해주세요. 귀한 집 자식한테 험한 꼴 보이기 싫으니까. 그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귀한 집 자식? 그럼 내 아들 준수는 천한 집 자식이라는 겁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위로했습니다. 준수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건우 어머님이 좀 예민하신 편이라.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상담실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원 시간이라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 있었습니다. 나는 준수를 찾기 위해 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기막힌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건우의 신발을 신겨주고 있는데 그 옆에 내 아들 준수가 쭈뼛거리며 서 있는 겁니다. 준수가 건우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어서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다 준수가 용기를 낸 듯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건우야. 아까는 미안해. 내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5살 삼촌에게 7살 조카가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건우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건우가 방긋 웃으며 준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아, 괜찮아. 우리 로보트 놀이 할래? 형아라니요. 건우 입에서 나온 형아라는 말에 정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건우의 손을 낚아채듯 준수에게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준수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마치 병균이라도 옮은 것처럼 기겁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건우를 번쩍 안아들고는 쌀쌀맞게 내뱉었습니다. 건우야, 모르는 형하고 놀지 마. 수준 떨어져. 수준이 떨어진다니요.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그 소리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자 엄마들이 내 곁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머, 준수 엄마. 괜찮아요? 저 여자 진짜 너무하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근데 준수 엄마 아까 보니까 준수가 저 집 애한테 되게 깍듯하더라. 원래 아는 사이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리한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같은 반이니까. 그래요? 근데 묘하게 닮았단 말이야. 준수랑 건우랑 눈매가 딱 닮았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와 아들이니 닮을 수밖에요. 나는 도망치듯 준수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준수는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엄마, 건우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건우가 좋은데. 건우도 나 좋대. 근데 아줌마가 못 놀게 해. 나는 준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사실은 내 삼촌이라는 말도, 저 표독스러운 아줌마가 사실은 내 새할머니라는 말도 죽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내 속도 모르고 밥상 앞에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이번에 건우 유치원 보냈다고 아주 신나셨더라. 나한테 전화와서 건우 선물 사준다고 난리시던데? 숟가락을 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아들 준수가 오늘 무슨 꼴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란 사람은 늦둥이 아들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말 좀 전해. 유치원에서 제발 티 좀 내지 말라고. 왜? 좋은 게 좋은 거지. 건우랑 준수랑 잘 지내면 좋잖아. 좋기는 뭐가 좋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밥그릇을 식탁에 쾅 내려놓자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그냥 축하해 줄 걸 그랬나 봅니다. 괜히 반대하고 난리를 쳐서 새엄마 눈밖에 난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어린 아들한테까지 저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준수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유치원에서 봤던 엄마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카페 구석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 귀에 정의의 이름, 아니 건우, 엄마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나는 진열대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건우 엄마 말이야. 좀 수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등하원도 맨날 혼자 시키고. 그러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재혼이라던데 남편이 거의 할아버지 뻘이라나 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겁니다. 어머, 진짜? 돈 보고 결혼했나? 그렇겠지. 딱 봐도 여우상이잖아.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뭔데? 뭔데? 한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건우 엄마가 유치원에 입김을 넣어서 이번에 학부모 운영위원을 맡겠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우리 유치원 엄마 중에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했대. 관련된 사람? 누군데? 그건 모르지. 근데 그 사람을 유치원에서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관련된 사람, 쫓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 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내 아들 준수를 이 유치원에서, 아니 이 동네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여보세요? 준수 어머님, 지금 빨리 유치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네, 무슨 일이죠? 그게, 건우 아버님. 아니, 준수 외할아버님이 유치원에 오셨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아버지가 기어이 유치원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유치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눈치 없는 아버지의 등판으로 동네방네 개족보가 까발려지는 순간에 그 난뜨거움.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디 있냐? 할애비가 왔다. 아빠가 왔다. 유치원 정문이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에 내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발 환청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눈치 없고 목소리 큰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구했는지 양손 가득 피자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등산복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말입니다. 마침 하원 시간이라 운동장에 나와 있던 엄마들과 아이들의 시선이 전조등을 켠 듯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쥐구멍이 아니라 당장 땅을 파고 지구 반대편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고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이, 강민주, 너 여기 있었냐?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그 뒤로 정의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의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하의 정의도 이 상황은 예상 못했나 봅니다. 아버지는 정의가 오든 말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건우와 준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건우야, 아빠 왔다. 준수야, 할아버지 왔다. 순간 유치원 운동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 짧은 침묵. 그리고 곧이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잠깐만. 저 할아버지가 건우 아빠래. 근데 준수한테는 할아버지래. 그럼 뭐야? 건우랑 준수가 삼촌 조카 사이야? 세상에. 그럼 저 여자랑 저 엄마가 모녀지간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들의 시선이 나와 정의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핑핑 돌아갔습니다. 호기심 반, 경멸 반.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그 눈빛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껄껄 웃으며 건우와 준수를 양팔에 하나씩 안아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오늘 이 아빠가 피자 쌌다.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아버지, 제발 좀. 내가 소리를 빽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정희도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요. 애들 보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왜? 내 새끼들 기 좀 살려주러 왔는데 왜들 난리야?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우랑 준수 주변에 몰려있던 아이들 중 짓궂은 남자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 강준수, 너네 할아버지가 제 아빠래. 그럼 제가 네 삼촌이네. 푸아, 야, 꼬맹이가 삼촌이래. 삼촌, 용돈 주세요 해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와르르 터졌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놀림이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7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준수가 아버지 품에서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삼촌 아니야. 그냥 친구야. 어허. 준수야. 땡? 삼촌한테 친구라니. 촌수가 엄연히 다른데. 아버지가 준수를 나무랐습니다. 정말이지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준수는 결국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워. 건우도 싫어. 다 싫어. 준수가 아버지를 밀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와 정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애 망신시키니까 좋으시냐고요. 나는 준수를 쫓아 뛰었습니다. 뒤에서 건우가 형아, 아니 조카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치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비밀이 벗겨지자마자 예상했던 차별과 은근한 왕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준수를 볼 때마다 놀렸습니다. 삼촌한테 인사 안 하냐? 너네 할아버지 늦둥이 낳았다며? 엄마들이 집에서 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대로 옮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준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유치원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정희의 태도였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정희는 유치원에 기부금을 내고 간식을 돌리며 여론을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 태도가 나는 더 역겨웠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며칠 뒤 준수가 무릎이 까져서 집에 왔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삼촌한테 절해바라고 놀려서 싸우다가 밀려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준수의 무릎을 소독해 주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정희의 집, 아니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희가 나왔습니다. 집안에서는 건우가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무릎이 까져서 우는데 내 아들은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나는 정희를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왜 내 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되냐고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건우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낳은 그 늦둥이 때문에 내 아들이 유치원에서 무슨 꼴을 당하는지 알기나 해요? 애들이 놀린다고요. 삼촌이라고, 개족보라고. 나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 조심해라고 쏘아붙였을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겁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정희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뭐라고요? 안다고. 애들이 놀리는 거.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 애를 그따위로 유치원에 보내요? 차라리 전학을 가세요. 돈도 많으면서 왜 굳이 여기 붙어 있냐고요. 내 독설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독한 여자.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학 안 가. 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건우도 견뎌야 해. 뭐라고요? 내 아들도. 어차피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족보야. 지금 도망치면 평생 도망쳐야 해. 그러니까 그냥 버티라고 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저렇게 모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놀림받는 걸 알면서도 버티라니요. 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진짜 지독하네.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 같으니라고. 그래요.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나도 이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그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슬퍼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이기적인 새엄마일 뿐입니다. 내 아들을 힘들게 하는 원흉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바람이 살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가정통신문이 날아왔습니다. 봄맞이 가족연합 소풍 안내. 소풍?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지만 나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소풍에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게 뻔했습니다. 보내지 말까 고민했지만 준수가 너무나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눈 딱 감고 다녀오자. 내 새끼 기죽지 않게 내가 지켜주면 되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끝까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풍 전날 밤, 나는 열이 펄펄 끓어올라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준수의 소풍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남편은 회사 때문에 도저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내 침대맡에 섰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준수, 내가 데리고 갈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한 겁니까? 불안했습니다. 미치도록 불안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내 아들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이거 당신이 싼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통을 가리켰습니다. 수술 마취가 덜 풀려 몽롱한 와중에도 그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3단 찬압 도시락. 매니 칸에는 김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초록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이였습니다. 내 아들 준수는 오이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밥을 쌀 때 항상 시금치나 오이를 뺍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김밥. 정확하게 오이가 빠져 있고 준수가 제일 좋아하는 햄은 2줄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마. 정희는 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우의 점퍼 지퍼를 올려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남편이 시켰어. 손주놈 식성 까다롭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아,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 짓이었군요. 그럼 그렇지 저 여자가 내 아들 식성까지 꿰뚫고 있을 리가 없지요. 나는 괜한 기대를 했다는 생각에 씁쓸해졌습니다. 배에는 복대가 감겨 있고 링거줄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마음은 소풍 장소인 시민공원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준수의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준수야, 할머니, 아니, 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어디 혼자 가지 말고, 알았지? 준수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고 무서운 새할머니랑 소풍을 가야 하니 오죽하겠습니까? 건우는 그런 형아의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형아, 빨리 가자. 가서 보물찾기 하자. 철없는 5살 삼촌과 겁먹은 7살 조카. 그리고 그 둘을 데리고 가는 표독스러운 새엄마. 이보다 더 불안한 조합이 있을까요? 나는 정의를 올려다보며 부탁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새끼가 인질처럼 잡혀가는 마당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부탁드려요. 준수, 잘 좀 봐주세요. 애가 겁이 많아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나 봉사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내 아들 건우 기죽기 싫어서 억지로 데려가는 거니까. 네. 동네방네 소문 다 났는데 건우 혼자 가면 사람들이 또 수군댈 거 아니야. 배다른 누나는 병원에 처박혀 있고 조카는 낙동강 오리알 됐다고. 내 아들 욕먹는 꼴 보기 싫어서 챙기는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밉상으로 할까요? 결국 자기 아들 체면 치레하려고 내 아들을 병풍으로 세우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고마웠던 마음이 싹 달아나고 다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정희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가자. 늦겠다. 버스 놓치면 택시 타야 해. 정희가 앞장서고 건우가 쫄래쫄래 따라가고 준수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내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준수의 눈망울이 눈에 밟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텅 빈 병실.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유치원 노란 버스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던 게 기억났습니다. 꿈에서 준수가 낭떠러지 끝에 서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내가 발이 안 떨어져서 못 구해주는 꿈이었습니다. 개꿈이겠지. 개꿈일 거야.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시계 바늘은 야속하게도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수술 잘 끝났다며?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근데 당신 혹시 준수 도시락 얘기도 아버지한테 했어? 도시락? 아니, 나 어제 야근하느라 정신없어서 아버지랑 통화도 못했는데? 뭐라고? 그럼 오이 뺀 건 누가 말한 거야? 아, 그거 당신이 예전에 정희 아줌마, 아니 장모님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 준수 편식 심하다고, 오이 냄새 맡으면 토한다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1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스치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희는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 콧대 높은 여자가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내 아들 욕먹기 싫어서 데려간다고 했던 독한 말 뒤에 오이를 골라내고 햄을 2개씩 넣었을 그녀의 손길이 겹쳐졌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당신? 사람 헷갈리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시민공원 인근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돈을 뺏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민공원. 오늘 우리 유치원이 소풍간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 준수는 아직 유치원생이니까 중학생 형들이랑 엮일 일은 없겠지.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그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별일 없어야 해. 나는 링거 바늘을 확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핸드폰 너머로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건우 어머님 핸드폰 맞나요? 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여기 애기 엄마가 쓰러져서요. 지금 119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쓰러졌다고요? 누가요? 정희가? 그럼 우리 준수는요?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분명 내 아들 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으앙, 할머니 피나, 할머니 죽지 마, 할머니. 준수가 정희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는 환자복 바람으로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게 문제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리고 그 여자가 위험합니다. 5살짜리 사내아이의 주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갓껍질을 깐 밤톨만큼이나 작고 여린 그 주먹. 하지만 그날 내 동생 건우의 주먹은 세상 그 어떤 바위보다 단단하고 거대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누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작 5살짜리 꼬맹이가 감당해야 했던 그 무거운 공포를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를 박차고 나와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달리는 내내 내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CCTV와 준수의 울음 섞인 증언으로 알게 된 그날의 참혹했던 30분. 그 시간을 다시 되감아 봅니다. 그날 소풍 장소였던 시민공원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정희는 평소답지 않게 허둥댔다고 합니다. 준수 챙기랴, 건우 챙기랴, 내 아들 기죽지 않게 다른 엄마들 눈치 보랴. 그 콧대 높은 여자가 정신이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정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벤치에 얌전히 앉아있으라는 정희의 말을 어기고 준수가 저만치 날아가는 파란 풍선을 보고 홀린 듯 따라간 겁니다. 겁쟁이 주제에 호기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준수는 풍선을 쫓아 공원 외진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편 골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쫄래쫄래 따라붙었습니다. 형아가 가는 곳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갈 기세였던 내 동생 건우였습니다. 형아, 같이 가. 거기 가면 안 돼. 건우가 뒤뚱거리며 소리쳤지만
준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 안쪽. 그곳에는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덩치 큰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불량배 3명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풍선을 잡으려다 그 형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불량배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이 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는? 야, 너 돈 있냐? 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삼촌 문제로 놀림받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녀석들이 낄낄거리며 준수를 에워쌌습니다. 묻잖아. 돈 있냐고.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우두머리가 준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준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우리 형아 놓아줘. 골목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울렸습니다. 5살 건우였습니다. 자기 몸통만 한 유치원 가방을 맨 채 건우는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불량배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콩만한 건? 야, 네 동생이냐? 우두머리가 준수의 멱살을 놓고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수는 건우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건우는 잽싸게 준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팔을 독수리 날개처럼 쫙 벌리고 떨리는 다리로 버티고 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애처로웠을까요? 하지만 건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 우리 조카 괴롭히지 마. 우리 누나 아들이야. 조카? 불량배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미디를 본다는 듯이 킬킬거렸습니다. 야, 들었냐? 조카래. 야, 이 꼬맹아. 소꿉놀이 하냐? 비켜라, 밟히기 싫으면. 우두머리가 건우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습니다. 건우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형아 때리지 마. 우리 아빠가 경찰이야. 너네 다 감옥 가.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라 은퇴한 사업가였지만 건우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말이 불량배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어디서 거짓말을 쳐? 퍼!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우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우두머리가 건우를 발로 찬 겁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폭력이었습니다. 건우의 입술이 터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습니다. 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우야, 으앙. 하지만 건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닥을 기어서 다시 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 작은 손으로 준수의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형아, 도망가. 빨리. 야, 이거 완전 독종이네.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나? 불량배들이 건우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아. 세상 모든 분노를 담은 맹수 같은 포효였습니다. 정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이가 아이들이 없어진 걸 알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다 이 골목까지 온 겁니다. 정이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건우,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준수, 그리고 그 위를 위협하는 교복 입은 놈들.
정희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새끼들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정희가 휘두른 구두굽에 우두머리 녀석이 팔을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아줌마의 기세에 눌린 불량배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정희는 바닥으로 몸을 날려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희가 가장 먼저 끌어안은 건 피를 흘리는 친아들 건우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내 아들 준수였습니다. 정희는 준수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팍에 파묻고 건우를 등 뒤로 숨기며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왔어. 괜찮아. 그건 본능이었습니다. 더 약하고 더 겁먹은 아이를 먼저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던 불량배 중 한 놈이 분을 못 이기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짱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놈이 던진 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파열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퍽! 정희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돌이 정희의 정강이뼈를 정통으로 강타한 겁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하지만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정희는 준수를 아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부서져라 준수를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박살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준수야, 눈 감아. 보지 마. 피투성이가 된 정희의 하얀 원피스 위로 붉은 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에서 내려 그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내 새엄마와 그녀의 품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내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엉망진창이 된 얼굴로 형아를 지키고 서 있는 5살 내 동생을 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철저히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준수야, 눈 감아. 보지 마. 할미 안 죽어. 바닥에 쓰러진 채 정희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다리가 기괴하게 꺾여 뼈가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기절할 만큼 끔찍한 고통일 텐데 정희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준수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자신의 흉측한 다리를 보고 충격받을까봐, 그 와중에도 제 새끼 마음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처참한 광경 앞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당신 왜 이래? 입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지만 손은 덜덜 떨며 정희의 피 묻은 다리를 감싸주려 허공을 저었습니다. 어디를 만져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흐릿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에 그 섯을 펄었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고통에 일그러진 창백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내 손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민주야, 준수 봐봐. 어디 안 다쳤니? 머리 봐봐. 빨리. 지금 준수가 문제예요? 당신 다리가 작살이 났는데. 빨리 보라니까. 정희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울면서 준수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준수는 너무 놀라서 오줌을 지린 것 말고는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건우가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가 부어올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친아들 건우는 피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데 정희의 눈에는 오로지 의붓손자 준수뿐이었습니다. 준수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내 말에 그제야 정희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정희는 눈을 까뒤집으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환자분, 들것 가져와. 다리 고정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나는 건우와 준수를 구급차 보조석에 태우고 정희의 들것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좁은 구급차 안은 피 비린내와 소독약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건우가 정희의 늘어진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죽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형아 지켜준다고 했는데. 5살 꼬마의 울부짖음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수도 겁에 질려 내 품에 얼굴을 묻고 덜덜 떨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돈 많은 사모님, 팔자 좋은 새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녀도 그저 늙어가는 한 여자였습니다. 문득 1회차 입학식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정교육 못 받았다며 독서를 퍼붓던 그 여자. 유치원에서 내 아들을 벌레 보듯 피하던 그 여자.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왜 그토록 모질게 구셨으면서 정작 죽을 고비에서는 내 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까?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정희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마취가 안 된 상태라 고통이 끔찍할 텐데도 그녀의 시선은 또다시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힘없이 툭 쳤습니다. 민주야. 네. 말씀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네. 준수 때문에 다쳤다고 하지 마. 애기 죽어. 그냥 내가 발 헛디뎌서 넘어진 거라고 해. 알았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준수 기죽을까봐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입단속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려 정희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복합골절입니다. 신경 손상도 의심되고요. 수술해봐야 알겠지만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의사의 건조한 통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다니요. 내 아들 구하려다가 평생 다리를 절게 생겼다니요. 수술실 빨간 불이 들어오고 나는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건우와 준수는 지쳐서 의자에 포개져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입니다. 잠든 건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이 작은 것이 형아 지키겠다고 그 큰 놈들한테 덤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건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잠든 내 아들 준수의 얼굴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야,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였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뛰어온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나이 마음 먹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준수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살아있으면 됐다. 아버지는 내 등을 두드리며
수술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술은 길어졌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걷게만 해주세요. 멀쩡하게 걷게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평생 어머니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왔습니다. 마취에 취해 잠든 그녀의 다리에는 투박한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정희의 곁을 지키는데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정희의 핸드폰 액정에 뜬 알림 메시지. 무심코 그 화면을 본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맘카페 알람이었습니다. 제목 하늘반 준수 엄마 내쫓자는 서명운동. 제가 막았습니다. 작성자는 다름 아닌 건우맘 정희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풀려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희의 피눈물 나는 보디가드 생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늘반 준수 엄마 내쫓자는 서명운동 제가 막았습니다. 정희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임시 저장해둔 글을 읽어보니 그동안 맘카페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마녀사냥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준수 엄마 옷차림도 구질구질하고 남편도 별 볼 일 없다며 우리 유치원물 흐리는데 내보내자. 새엄마 잘 만나서 팔자 고치려다 실패한 케이스라며 익명의 엄마들이 나를 씹어대고 조리돌림할 때마다 댓글창에는 항상 건우맘이 등판해 있었습니다. 건우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집 사정 팩트 아니면 고소합니다. 캡처 다 떴습니다. 건우맘 준수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제 지인입니다. 한 번만 더 뒷말 나오면 유치원 운영위에 정식으로 제기해서 그쪽 아이들 퇴소 조치 건의하겠습니다. 그녀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돈 많고 유세 떤다고 욕먹어가면서도 내 욕을 하는 사람들 입을 돈으로, 권력으로, 협박으로 틀어막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동안 정희가 유치원 엄마들과 어울리며 내 뒷담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진 한가운데서 나를 위한 방패를 들고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발견한 동영상 하나. 썸네일에는 거실에 앉아있는 건우와 정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촬영 날짜는 3개월 전. 유치원 입학식이 있기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건우를 무릎 꿇려 앉혀놓고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호랑이 훈장님처럼 엄한 표정이었습니다. 강건우, 엄마 말 잘 들어. 내일부터 유치원 가면 준수 형아 만날 거야. 근데 형아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왜? 나는 형아 좋은데? 어른들 사정이 있어. 누나가 엄마를 미워하니까 형아도 너를 미워할 수 있어. 그래도 건우는 어떻게 해야 하지? 5살 건우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같이 안 놀아? 아니. 정희가 회초리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건우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형아가 너를 밀치고 싫어하고 미워해도 건우 너는 삼촌이야. 삼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삼촌은 조카를 지키는 사람이야. 알았어? 누가 준수 형아 괴롭히면 내가 가서 막아. 내가 맞더라도 형아는 절대 맞게 하면 안 돼. 그게 가족이야. 그게 남자야. 알겠니? 으앙. 알겠어. 형아 지켜줄게.
영상 속 건우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건우를 와락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엄마가 미안해. 어린 너한테 이런 짐 지워서 미안해. 근데 건우야, 엄마는 민주 누나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싫어. 우리가 지켜줘야 해. 화면 속 정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줘야 한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다 감수해야 한다고. 어린 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5회차 그 골목길에서 건우가 우리 조카 건드리지 마. 라고 외쳤던 그 용기.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정희가 건우의 머릿속에 심어준 삼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풍날 내 아들이 싫어하는 오이를 빼고 햄을 2개 넣어준 그 도시락.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핑계를 대가면서까지 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챙겨준 그녀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병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학식 날 준수가 건우한테 야라고 했을 때 정희가 화를 낸 건 족보 따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정교육도 못 시킨 여자라고 욕먹을까봐 일부러 더 세게 나가서 시선을 분산시킨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상담실에서 나를 모른 척한 것도 새엄마랑 친하네. 역시 끼리끼리네.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철저하게 남인 척, 나쁜 년인 척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어온 꽃뱀이라고 욕하고 내 아들 기죽이는 마녀라고 저주하고 심지어 당신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며 집에 찾아가 폐악질까지 부렸으니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흑, 어머니. 입 밖으로 처음 어머니라는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불러드려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느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희가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파요? 많이 아프죠? 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울지 마. 촌스럽게. 왜 그랬어요? 왜 바보같이 혼자 다 뒤집었어요?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오해했잖아요. 말하면 내 자존심에 나 안 보려고 했을 거잖아. 정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이해해. 어느 딸이 새엄마가 좋겠니? 그냥 나는 내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길 바랐어. 내 엄마 빈자리. 내가 채우진 못해도 티나게 하긴 싫었어.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민주야. 나 다리 괜찮아. 준수만 안 다쳤으면 됐어. 그러니까 울지 마. 내 아빠 알면 나 혼나. 끝까지 내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가 내 다리 부러진 건 괜찮고 남편한테 딸내미 혼날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니요. 나는 정희의 깁스한 다리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여자는 새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를 위해 대신 욕먹고 나를 위해 대신 싸우고 내 자식을 위해 대신 다리를 내어준 진짜 내 엄마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의 오해와 미움이 녹아내리고 따뜻한 진심이 차오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건우가 잠꼬대를 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형아, 내가 지켜줄게. 그래, 건우야.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빚을 갚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병원 화단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밀며 정희의 어깨에 가디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내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말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 강민주. 내가 밖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랬지. 사람들이 나 늙게 보잖아. 그냥 언니라고 해. 어머, 무슨 소리세요? 족보가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가 늙어요? 나랑 같이 다니면 자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던 사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다리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비록 한동안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비가 오면 욱신거릴 테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휴직하고 정희의 재활을 도맡았습니다. 내 아들 살리려다 다친 다리인데 내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주물러 드려도 모자랄 판이니까요. 오후에는 유치원 하원 시간이라 정희를 모시고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다니던 예전의 강민주가 아니었습니다. 유치원 정문에 들어서자 삼삼오오 모여있던 엄마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빛, 수군거리는 입모양. 예전 같으면 심장이 벌렁거렸겠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세우고 엄마들에게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죠? 엄마들이 당황해서 쭈뼛거렸습니다. 그 중에서 예전에 내 뒷담화를 주동했던 엄마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저기 준수 엄마, 몸은 좀 괜찮아? 그리고 저분은, 아, 소개할게요. 우리 어머니세요. 건우 엄마시고요. 나는 정희의 어깨를 감싸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새엄마라고 족보 꼬였다고 손가락질할 테면 하라지. 내 어머니가 내 아들을 구한 영웅이라는 걸 당신들은 모르지? 나는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정희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특유의 도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우리 큰딸이에요. 안 닮았죠? 얘가 아빠를 닮아서 인물은 좀 떨어지는데 효심 하나는 끝내줘요. 아,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 회식은 제가 쏠게요. 호텔 뷔페로 잡으세요. 역시 우리 어머니 스케일이 다릅니다. 엄마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어머, 따님이었구나. 어쩐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호텔 뷔페요? 아이고, 건우 어머님 최고. 간사한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마주보고 윙크를 날렸습니다. 그때 유치원 문이 활짝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누나, 저만치에서 준수와 건우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풍경이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준수가 건우를 피해서 도망 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준수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아, 우리 삼촌이야. 내 보디가드라고. 까불지 마. 친구들이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와, 진짜? 니네 삼촌 힘세냐? 당연하지. 우리 삼촌은 중학생 형아들도 다 이겨. 5살 건우가 의기양양하게 코를 쓱 훔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듬직한지. 건우는 휠체어에 앉은 정희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오늘 형아 지켜줬어. 급식실에서 김치 안 먹는다고 선생님한테 혼날 뻔했는데 내가 대신 먹어줬어. 아이고, 내 새끼. 매운 거 못 먹으면서 그걸 대신 먹었어? 정희가 건우의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네 식구가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나, 휠체어에 앉은 정희, 그리고 그 옆에서 제잘거리며 걷는 건우와 준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저녁길. 퇴근하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도록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허, 거참, 보기 좋네. 보기 좋아. 내 평생 소원이 이거였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빠,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오래오래 사셔서 건우 장가가는 것까지 보셔야죠. 내가 핀잔을 주자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건우와 준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족보가 꼬였든 말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아프면 대신 아파해주고 싶은 마음. 그거면 충분한 가족인 것을요. 그날 밤 나는 정희의 깁스한 다리 위에 낙서를 했습니다. 천하무적 슈퍼맘 정희 여사, 쾌유 기원. 매직으로 쓴 내 글씨를 보고 정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글씨하고는 악필도 유전이라더니 어머니, 다 나으면 우리 여행 가요. 남편이랑 아버지는 떼놓고 여자들끼리만. 애들은 뭐 짐꾼으로 데려가고요. 좋지. 가서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자. 내가 쏜다. 아싸.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나는 정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엄마의 온기였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함께 맞으며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겁니다. 내 곁에는 5살 어린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리고 내 아들 곁에는 5살 어린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삼촌이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나의 가족. 방 안가득 퍼지는 프리지어 꽃향기처럼 우리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